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소민 수양체질 남자분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성격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소민 수양체질을 정확히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시중 한의원의 소민 수체질 진단에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상학에 따르면 소민은 20%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근데 요즘 둘러보면 적어도 40에서 50%는 이 본인 체질을 소민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한의원에서 사상의학으로는 소민, 이 팔체질로는 수양체질로 진단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는 자가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상의학은 체질 진단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확도가 이 주사위 확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질 진단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팔체질의학입니다. 그런데 창시자인 건도원 선생은 너무나 뜻밖에도 이 소민 수체질 20%가 아니라 더 심하게 61%나 된다고 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이 팔체질 한의원에서는 소화기능이 약하고 마른 체이면 웬만하면 수양체질과 수음체질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 내 정도쯤 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물론 소민 수체질과 음적 태양인 한태양인 금음체질 이 특징 사이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체질의 본질적인 기질 차이와 한국인의 민족적 성향 그리고 평균적인 체험 특징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엉터리 오지는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소민의 실제 비율은 이 사상학에서 말하는 20%도 팔체질에서 말하는 이 40에서 61%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민에 해당하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을 모두 합쳐봐도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체질 및 건강상담 과정에서 이 소민 수양체질 아버지와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모님은 이 한태양인 금음체질이셨고요. 양적 소민은 수양체질의 장부 구조는 신장, 폐, 간, 비 순서입니다. 반면 음적 태양인인 금음체질의 장부 구조는 폐, 신장, 비장, 간입니다. 장부 강약 배치가 어떻습니까? 두 체질 모두 순서만 다를 뿐 강한 장부와 약한 장부가 같습니다. 또한 금음체질은 양중의 음으로 제일 바깥이 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 겉모습은 음적입니다. 음의 옷을 살짝 걸치고 살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여성적인 성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소민은 양중의 태양에는 양중의 양입니다. 팔체질로 확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이 수양체질은 양중의 음중의 양이고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양중의 음입니다. 이렇게 본질은 같되 이 현상에서 음양이 교차가 되다가 보니 비슷하면서도 성향이 다르게 발현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물론 한태양인 금음체질과 열소민 수양체질의 강한 장부와 약한 장부가 같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체질의 최강 장부와 차강 장부 그리고 최약 장부와 차약 장부는 분명 다릅니다. 이처럼 장부의 강약 정도가 다르니 당연히 장부와 연결된 이 개인 성향이 체질적 성향이 차이 또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교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책이나 논문에 언급된 잘못된 이론이나 특징 설명만 보고 성급하게 체질을 진단하고 구분하려 드니까 당연히 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소를 찾아오신 분들은 이 젊은 부모님과 어린 딸이었습니다. 비율도 5%로 낮고 상담을 통해서는 더욱 보기 힘든 이 남자 소민 수양체질이지만 왠지 제 느낌이 혹시 소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체질을 확인했습니다. 제 느낌대로 이 부부의 체질은 소민 수양체질이 맞았습니다. 사모님은 한태양인 금음체질이었고 어린 딸은 아빠의 체질 유전자를 물려받아 열소민 수양체질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 금음 체질과 열소민 수양 체질의 차이점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체질 특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사모님이 연신 맞아요를 연발하시더군요. 정밀하게 체질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 두 체질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질과 현상의 유사점이 많고 순서만 다를 뿐 강한 장부와 약한 장부까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체질 사이에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생각이 많고 추위를 잘 타고 소화 기능이 약하고 살도 잘 안 찌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기존 한의원에서는 전부 소민 수체질로 진단해 버리기는 하지만요. 자, 오랜만에 찾아오신 소민 수양체질이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사진도 몇 컷 찍었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나 차분하고 목소리도 잔잔하던지요. 그래도 궁금한 것은 조목조목 질문하셨습니다. 이 체질은 사상학적 관점에서 양중의 음이라 생각은 겉으로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양이니 본인 주관은 뚜렷합니다. 생각이 많아 비가 약하기 때문이죠. 궁금한 것도 많을 테고요. 자, 지금까지 남자 소민 특징과 함께 상담한 후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상체질 및 팔체질 진단은 역시 팔체질 연구소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확한 체질 진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